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일 새벽에 사실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금리가 일단은 동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동결이 됐지만 약간 앞으로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불었다기 보기에는 앞으로의 또 점도표를 통해서 하나의 더 인상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에 조금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은 작년 3월부터 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왔는데 이제야 1년 3개월 만에 동결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5.25%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뭐 앞으로 더 올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서 내년쯤엔 또 인하를 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준 자체가 기득권층이다 보니 시장에 한 번의 압박을 좀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3,200만 원 후반대, 굉장히 많이 깔아앉은 그런 모양이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깔아앉으면서 투자자 입장에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이 목요일입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DCA 진행을 좀 하고 있고 6월 15일 기준으로 한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분할 매수 꼭 해주시길 바라고, 맥시 거래소에서도 베이비 도지 이번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는 뭐 2천만 개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7천만 개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수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어드랍 받으시면서 투자하는 부분에 조금 더 자동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게끔 세팅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XRP, 리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지금 뭐 가격은 굉장히 다운되어 있지만 메사리 보고서에 의하면 1분기 동안 굉장히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23년 1분기에 대비해서 활성 주소 13%, 거의 14% 올랐고요. 트랜잭션, 거래량 같은 경우도 거의 10% 넘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 보면 굉장히 또 리또속을 자아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XRP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난이도 최상의 코인이고 어느 정도 길게 보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XRP의 차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력이 워낙 세게 누르고 있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 지표를 보고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리플에 대해서 더 펀더먼탈적인 부분에 공부를 해주시고 가치에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에드워드 팔이나 트위터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XRP를 채택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의해서 스위프트 1.0 통신망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푸틴은 새로운 결제망을 무조건적으로 고안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CBDC 구현을 이제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 브릭스 국가 간에 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점차 확보해 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앙은행, 금융 및 기술회사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외국 및 러시아 경험이라는 주제로 리플과 XRP를 10회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XRP를 채택을 예전부터 해서 CBDC 구현하는 부분에 분산 원장을 사용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만간 또 CBDC가 실제로 나오면서 러시아 디지털 루브라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보고 있고요. 자, 리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과 호환되는 XRP 레저 사이드체인 시작한다라는 부분, 작년 10월달 기사고요. EVM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이거든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 EVM이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 실행되는 그 소프트웨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EVM 호환 사이드체인, 이 메인 XRP 레저 기반의 블록체인과 병렬로 실행되는 그런 블록체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면서 실행으로 전환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XRP가 또 하나의 분산 원장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이미 NFT, XLS20 코드를 통한 NFT가 나오고
또 메타버스에서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된다면, 또 리플의 가장 중심인 이 ODL 시스템까지 완전하게 전 세계 국경간 결제에 도움이 된다면 거의 뭐 블록체인계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계속적으로 리플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블록체인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XRP가 왜 국경간 결제에서 끝판왕이라고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 고객 사례 연구를 하나씩 좀 보면서 리플이 현재 어떤 국경간 결제 회사들, 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씩 좀 보면 노바티, 모듈러, 트랭글로, 그 다음에 아이레밋, 머니매치, SCB 시아은행, 센트비, 머니넷, 니움, 마지막으로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SBI 레밋까지. 아마 여러분들 하나씩 기업체 들으시면서 뭔가 시암은행이라든지 트랭글로 들어본 것 같은데, 노바티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모듈러는 뭐지? 근데 여기 머니매치 아이레밋은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뭔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국경간 지불 회사와 지금 손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파급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면 어떨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XRP는 국경간 결제의 끝판왕이다. 벌써 스위프트 2.0의 기반을 다 다져놨고 ISO 20022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RMG 그룹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이 고객 사례 연구 도대체 세계의 어떤 회사들과 손을 잡았길래 이렇게 스위프트에서도 리플이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있던 그런 회사들을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고객 사례 연구를 하나씩 좀 면밀하게 볼게요. 첫 번째 니움입니다. 니움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국경간 결제 회사고 또 싱가포르의 국경간 결제 회사 2C2P와도 이미 리플은 파트너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바티. 노바티 같은 경우는 호주에 기반을 둔 국경간 결제 회사고 이미 58개국 이상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비자,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리플넷, 스텔라, IBM, 오클라 등등과 굉장히 크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판으로 깔아놓는 그 하나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노바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국제 지불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모듈러인데 모듈러는 이제 영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하나의 국경간 결제 회사고 이미 XRP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트랭글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국경간 지불 업체고 싱가포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레밋, 이 필리핀 기반의 국경간 송금 업체고 30개국의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어 있고요. 이 머니매치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그런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제 송금 업체고요. 태국 시암은행도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은행이다. 태국의 어떤 국경 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맺어져 있습니다. 센트비는 저희 한국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국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금융 서비스 회사고 동남아와 그 외 지역의 온라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리플과 손을 잡았다. 머니넷도 영국에 기반을 둔 그런 금융 서비스 회사고 국경 간의 어떤 영수증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SBI 레밋은 SBI 홀딩스 자회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SBI와 리플은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본 최대의 송금 사업자로서 또 하나의 아시아권의 국경 간 결제를 맡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과 다 손을 잡았어요. 이 부분에는 당연히 ODL 시스템이 기반이 되겠죠. 기반이 되면서 굉장히 수수료가 싸고 트랜잭션이 빠르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미 세계에 있는 유명한 국경간 지불 회사와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볼 것은 이 리플이 전 세계 국경간 결제 회사와도 물론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금권, 금융권 세력들과도 손을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뱅가드 포럼 사진 다시 하나 가져왔고 리플 세계 금융 세력들과 손잡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손꼽히는 뱅가드 이런 자본들이 쭉쭉쭉 펼쳐 나가면서 각국의 금권 회사들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또 여기
오늘 언급드렸던 태국 시암은행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가면 좋을 게 이 R3를 기반으로 스위프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 R3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R3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하나의 모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3 같은 경우는 월가의 베테랑들이 만든 핀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고 이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R3에 3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R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CEO인 데이비드 루터, 이 성을 따서 이 루터의 성, 이 R을 따서 R3다라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여기서 원래 데이비드 루터는 이 ICAP라는 전상 금융중개 리스크 관리 플랫폼 하는 회사에서 원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발견한 후에 비트코인 말고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금융시장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자연스럽게 대형은행들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대형은행들끼리 어떤 협력을 해서 하나를 알아가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분산 원장 기술, 리플과 연관이 되겠죠. 이 분산 원장 기술은 본질적으로 이 거래의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협력적인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은행들끼리 R3가 컨소시엄을 결성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 9개의 초기 은행은 굉장히 또 기득권 세력들의 은행권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JP 모건 체이스, 크레딧 스위스, 그 다음에 호주의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굉장히 큰 은행이죠. UBS, 영국의 바클레이스, 프랑스의 BBVA, 스테이트 스트리트 들어있고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까지 역시나 굉장히 대형 은행들 다 붙으면서 금융 시스템에 뭔가 판때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비전을 보았기에 또 이렇게 큰 금융 세력들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고 R3의 목표,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R3가 하는 일은 이 R3에서 만든 플랫폼이 바로 코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분산 원장 기반의 코다라는 플랫폼이고 굉장히 또 리플사와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볼게요. 리플. 여기 보이실까요? SBI 홀딩스로 자금이 흘러서 R3 옆에 코다 이게 바로 R3에서 만든 플랫폼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의 굉장히 또 기득권 세력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구글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까지 가기에는 이 R3와 코다 플랫폼이 하나의 또 일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R3와 리플과 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또 그리고 국경 간 결제 회사들과도 굉장히 리플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세계의 어떤 금융 그리고 결제 시스템의 판때기를 리플의 심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런 세력들, CME 그룹, 산탄데르 은행, 뭐 HSBC, PNC, 테메노스 등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상기가 돼야 돼요. 아, 이 은행 어떤 은행이었지? 미지오였지? JP 모건이었지? 이런 부분 봤을 때도 JP 모건 여기 있고 이 아브라뱅크, 골드만삭스 출신의 빌 바르하이드고 바클레이스 영국의 두 번째 최대 은행이구나. 나스닥 연관이 돼 있고 마스터카드 연관이 또 돼 있고 웰스파고와 뭐 유니온뱅크, HSBC, 시티은행이 연관이 돼 있구나. 근데 또 리플을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자료들 보실 때 하나씩 하나씩 파보면서 아, R3가 또 여기 나오고 R3에서 만든 플랫폼이 코다라는 플랫폼이구나. 이게 또 스위프트로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데 리플과 연관이 되겠구나. 또 페이먼트 시장에는 이런 애플페이, 구글페이, 알리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뭐 일본의 라인페이 등등이 하나로 통합이 되겠구나. 왜? 이미 세계의 결제 시스템, 이 금융,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들과 손을 다 잡았기 때문에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의 기반으로 다 페이 시스템이 연관이 되겠구나.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곧 열리겠구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리플 가격이 어떻죠? 아, 굉장히 또 리또속을 자아내는 그런 가격이죠. 또 속았다. 아, 역시 리플은 안 오르는구나. 맨날 말만 오른다 오른다 하고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가치를 보고 지금 이미 세력들이 리플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래프를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또 이제 금리 발표 이후에 뭐 앞으로 또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시장이 아직까지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는
좀 다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또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저는 좀 훈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만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좋은 수량을 좀 모아 가셔라. 그 수량을 모아 가시는데 리플을 조금 한번 눈여겨봐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우리 항상 소중한 돈 미래에 투자하셔서 나중에 부의 반열에 오르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